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차가운 바람 붑니다. 배당 챙기셔야죠.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증시 폐장도 몇 주가 남지 않았네요, 벌써.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앞두고 챙겨야 될 게 있다라면 어떤 걸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연말 앞두고 지금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챙기셔야 되겠죠. 하나는 배당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출회 부분 이를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며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면 내년 연초가 되면 배당 낙일 이후 주주 확정 기준일 이후에는 또다시 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수급상의 변화 부분, 수급상의 밀물과 썰물 이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연말 납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다라는 점. 지금 확인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입니다. 이로부터 주주가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그러니까 달력일 기준으로 해서 3일 이전에 12월 29일까지는 매수를 해야만 12월 28일까지는 매수를 해야만 그 주주 확정을 받으시고 배당도 받으시고 대주주 양도세라는 부분에 어떤 내가 주주라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12월 28일 이전까지는 매수와 매도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월 29일에는 주가가 아침에 당장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작년에 배당을 한 부분을 희석을 시키면서 주가의 주가의 시작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당 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좀 당황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12월 28일, 29일, 30일. 이 부분이 지나게 되면 내년 1월 달부터는 1월 내에 다시 이제 그 배당을 피해서 주식을 매도한 사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해서 매도한 사람들, 네. 다시 한번 내년 1월 초가 되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매수에 가담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밀물과 썰물 이런 상황들을 잘 이용하는 전략이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배당 락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배당을 보통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배당 받기 이전에 그 배당 락을 받고 나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로울 수 있다. 단 이론적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당 락이 주당 5,000원인데 배당 락 5,000원에 시작했지만 시초가가 4,000원, 3,000원에서 시작을 해버린다라면 그만큼 수익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10만 원짜리 주가의 배당이 만약에 5%, 5,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배당을 노리고 매수한 배당 금액만이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락이 됐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서 원금 주가 10만 원 다시 판다라고 했을 때 그럼 5%의 수익률이 되죠. 여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배당 금에는 15.4%의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부 매수가 수익률 5%이기는 하지만 실질 수익률은 약 한 4.2%, 4.3%에 불과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배당 락 후 매수 이 부분은 10만 원짜리 주가를 배당 락이 되니까 5,000원에 전년도에도 5,000원에 어떤 그 배당을 했다면 95,000원에 매수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95,000원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5,000원이 시세가 올라서 다시 배당 전 가격으로 회복이 된다라면 나의 수익률은 5.26%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배당 금액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약 4.2%, 4.3%와 배당 락 후
매수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2월 29날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수익률이 5.26과 4.2% 거의 1%에 가깝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꼭 배당을 챙기라라는 말씀이 배당 전에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대다수가 배당을 받으려면 이번 12월 28일 이전에 사야 되는데 근데 배당을 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피해서 배당 락 후 29일 날 아침에 바로 매수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사실 얼마나 회복 속도가 빠를지는 저희가 감히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만한 종목을 고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럼 밀물썰물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개인은 그런데 외국인이랑 기관 쪽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요? 네, 개인들은 조금 좀 쓸 수 있는 그 전략 구사 방법이 조금 좀 한정적이죠. 네네. 근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선현물을 연계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공매도를 연결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 다양한 어떤 그 선현물 매수 매도 구사 전략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그 선현물을 가지고 배당 연계 차익 거래라고 특정을 지어서 현물은 매수를 합니다. 일반인들 우리와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배당 락 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배당 이전에 현물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먼저 사고 네. 그리고 그게 속해 있는 지수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해지를 해 나가는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매수하는 해징, 소위 말하는 배당 연계 차익 거래라고 하는 차익 거래가 이겁니다. 그럼 뭐 아비트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만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비트리지. 이 부분 꼭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 우리 같은 경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외국이나 기관이 현물을 계속 매수한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뭘까?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꼭 선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이 대다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아니면 코스닥 50, 코스닥 100 이 종목에 국한이 되었다는 부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유사한 기법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개인들은 통상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냥 주가가 하락을 하고 유상증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전량을 매도해 버리고 유상증자를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생긴다라면 유상증자 비중만큼 미리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현물이 입고가 되면 다시 그게 이제 원상처럼 채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모든 펀드들이 인덱스 펀드의 대다수의 펀드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패시브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종목별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의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그 현상이 대다수가 패시브 펀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아까의 그 배당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유상증자와 관련된 전략도 유사한 그런 전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 부분 챙기시면서 개인들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들의 방향성은 존재한다.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쪽에 내가 올라타는 소위 말하는 밀물 내지는 썰물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 파도 타기 전략이 오히려 더 우리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드립니다. 네. 이제 연말을 앞두고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눈치 싸움 또 매도와 매수를 오가면서 우리는 개인은 이제 그들이 더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함께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관련 종목들도 먼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라 불리는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를 방증하는데요. 이 그림은 높은 배당 수익률 순으로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위부터 3위까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앞서 8% 넘는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데요. 올해 예상 배당 금액만 주당 3,900원입니다. 주요 증권주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배당은 연말 호재고 실적은 내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순이익 컨센서스가 올해보다 18.1% 감소한 7,7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기저 효과로 좋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란 예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익의 질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증권은 전통적으로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 금융 부분의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실적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자기자본 이익률도 1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등 알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인데요. 이 현대중공업은 계열사들의 호조세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 207억 원으로 3분기에만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주요 사업 부문별로 보면 친환경 선박의 발주 증가와 선가 상승 등으로 조선 부문이 본격적으로 시황 회복세에 접어든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 지주는 신사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수소와 인공지능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미래에셋그룹과 34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분야의 유망 벤처 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배당 수익률은 7%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투자증권입니다.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은행계 대형 증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이 2분기보다 감소한 데 따른 부분을 IB 수익과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증가로 만회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IB 역량이 실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 30%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은 7%대, 주당 배당금은 1,0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8일 장 종료 전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 예상 배당 금액은 내년 2월에 확정이 되고 4월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가 분석한 결과 주가와 배당 수익을 감안한 총 수익을 분석했을 때 12월 둘째 주 후반에서부터 셋째 주까지 매수했을 경우 가장 수익률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배당주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배당주 종목 하나씩 체크해 봤고요. 앞서 말씀처럼 이제는 2월 정도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배당을 받게 될 것인가 이걸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올해 미리 배당 주식을 사신다고 해도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올해 아직 보통 이제 그 배당을 결정하는 부분은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총회 때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주주총회가 보통 2월 중순에서 2월 하순까지 그래서 배당금 지급은 한 3월이나 4월 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부분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12월 결산도 올해 결산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익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 금액을 섣불리 이렇게 예단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해왔었던 과거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미리 이제 그 전망치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배당금 약 한 17조 원, 지난해 20조 원이 됐었고 올해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 1.74%에 비해서 한 1.4%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주목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금융업종과
통신 부분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 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이제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을 잘 이용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이게 또 메리트가 있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포커스를 하는 종목군은 코스피 200 내지는 코스닥 50에 속해 있는 종목. 왜냐하면 그래야만 선현물 연계해서 배당 수익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라탄다라는 이야기는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종목 그리고 코스닥 50에 속해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여기서 이제 선현물 그 부분 그러니까 선현물 연계 배당 연계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 선물은 매도입니다. 그리고 현물을 현물 매수하는 종목군을 사자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그 수급 전략이 있고 배당 전략이 있는데 수급 전략 말 그대로 올라타자라는 이야기죠. 외국인들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니까 그 종목군에 올라타자. 그리고 배당 전략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배당을 내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일 하단에 써 있는 배당 락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회복되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을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수급 전략과 배당 전략. 이 두 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 앞서 뭐 금융주나 통신주 지켜볼 만하다 배당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눈에 가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주가 지금 아무래도. 현재 가장 유효한 배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과도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 물론 시장에 유동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고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종 같은 경우 일단 배당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일단 차치하고 챙겨두고 수익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 6월까지는 은행업종에 대한 금융위원회에서 배당 자제 창구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안 됐었지만 은행업종이 이제 그 중간 배당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연말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리려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은 테이퍼링 이슈랄지 금리 인상 이슈랄지 일단 지난번 미국장의 폭발적인 증가를 그러니까 그 상승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테이퍼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말 그대로 충만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쉽게 해서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는 결국은 은행주, 금융주일 수 있다라는 점. 배당과 수익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금융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말 배당과 관련해서 지금 전략, 수급 전략과 배당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싱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